예, 반갑습니다. 예, 우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정희성 시인의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이제 저문강, 그죠? 이제 저물다라는 거, 하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배경이 이제 강이네요. 그리고 삽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계의 수단, 즉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씻는다는 그 행위, 여기에 주목하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면요, 임생과 강모를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본 것처럼.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이제 소외된 노동자의 어떤 비애, 슬픔이죠. 또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작가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문다라는 것은요, 중년의 삶도 상징하지만 하강적 이미지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희성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중에 숲이라는 시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시가 또 유명합니다. 자, 본문학습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자, 첫 번째 연을 이제 묶은 겁니다. 1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연처럼 이제 묶어 보았어요. 자, 강물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 자, 하루의 노동을 끝낸 저녁 무렵에 이제 발견한 삶의 의미를 지금 발견한 겁니다. 화자가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자, 이 표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흐른다는 건 유동성을 갖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리고 서리법이니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물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생애, 그죠? 삶, 인생 자체를 물에 비유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인간의 인생을 상징하고 특히 그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인생과 동일시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다라는 것에서 저라는 것은 이제 흐르는 강물이겠죠. 그렇죠? 소외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노동자의 삶과 강물을 결합해서 표현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삶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위입니다. 강변에 이제 강변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배경이 나왔고요. 삽을 씻으며, 삽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신분.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삶,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생계의 수단이자 가난을 의미하는 그러한 소재니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 어디 강변에서 말하는 거죠. 슬픔도 퍼다 버린다. 자, 슬픔이라는 정서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슬픔을 씻는 어떤 그 정화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씻으면서 슬픔을 버린다라는 걸 통해서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노동자의 삶의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고뇌를 좀 덜어보려고 하는 마음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고요. 고단한 삶에서 비롯된 이 슬픔이 화자의 지금 가슴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다버리면 안 될 정도의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은 아무리 해도 어떻습니까? 퍼다버린다 하더라도 그 슬픔, 좀 마치 강물처럼 끝없이 쌓여만 가겠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의 삶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고요. 이 퍼다버린다, 슬픔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눈에 보이게끔 형상화했다, 즉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했다라는 표현까지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 가시겠습니다. 자, 삶의 무력감이 나타나고 시리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 저물었어요. 자, 인생,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가 져서 어둡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인생과 삶의 어떤 황혼역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본다. 자, 스스로 깊어간다는 얘기는요, 민중의 어떤 한과 비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강적인 이미지가 뚜렷하고 또 슬픔이 점점 어떻습니까? 심화되고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저물어서 점점 더 깊어 보이는 그 강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내면적 비애가 훨씬 더 어떻다? 깊어간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적 화자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삶을 뭐 자책한다, 이러한 표현은 안 맞는 겁니다. 자, 쭈그려 앉았다, 담배나 피우자. 자, 쭈그려 앉았다, 담배나 피우자. 이 장면에서는요, 삶의 비애가 담겨 있고 또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죠.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의 비애와 무력감, 체념,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현실 극복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력감과 시리와 체념에 빠져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배 나 할 때의 나, 보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태, 이걸 의미하는 그 보조서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내적 갈등, 즉 그 갈등을 일시적으로 자기 위로를 삼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담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 화자죠. 돌아갈 뿐이다. 자, 뿐, 의존 명사죠. 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직 그렇게 할 뿐이다라는 얘기니까 이 체념적인 태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력감, 실의, 체념, 탄식, 현실을 이 체념적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떠올렸을 그 화자의 생각을 한번 추리하면요, 이렇게 살아봤자 과연 지금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체념입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라는 이 현실적 수용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용 가십니다. 평생을 이제 노동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중년의 어떤 노동자의 가난한 삶을 의미하고요. 화자가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도시 노동자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희망이 없는 삶의 반복이죠. 그래서 힘겨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자신의 삶이 덧없이 흘러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강이라는 건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바닥 썩은 물에,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도시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노동자로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됐고, 또 비참한 노동자의 삶을 의미하고요. 또 비판적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색강 바닥 썩은 물이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인의 그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드러내는 거고요. 자, 달이 뜨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상승적 이미지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달의 의미가 중요한데, 노동자의 이 비참한 현실이 앞으로도 어때요? 순환되고 반복되고 유지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삶에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바로 달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현실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떴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화자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난하고 누추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연입니다. 가난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즉 삶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인생, 그렇죠? 우리가 저와 같다라는 것은, 저는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이 달,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흐르는 강물도 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뜬 달,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속에 비친 달이죠. 그렇죠? 흐르는 물. 자, 흐르는 물은 민중의 한과 비애가 지금 담겨 있는 표현이고요. 삽을 씻는다는 자체는 역시 슬픔을 씻으려는 행위. 그렇죠? 예. 이런 행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그렇죠? 먹을 것 없다는 건 뭐 궁핍한 노동자의 삶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 산업화가 진행됐지만 결국 혜택을 못 받는 가난과 빈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당시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화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어두웠어요. 이 어둡다는 것은 날이 어두운 거지만 암울한 인생을 또 상징합니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표현이 나왔는데요. 도시 빈민의 어떤 서글픈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또 체념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당위적으로 또 소극적인 대응, 이러한 태도도 읽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한다. 이 극복은 없습니다.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고 단지 반복되는 일상만 나온 겁니다. 거기에 체념적 수용을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자신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일원이죠. 구성원이죠. 그렇죠? 그걸 인식했고요. 가난이 지속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자신의 현실로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 자유시 참여시고요. 제재 여기 나온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이제 강물에 삽을 씻으며 느낀 인생의 참된 의미, 또 삶의 고통과 애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대는 1977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성찰적인 태도, 회고적인 성격, 이런 그 성격도 있습니다. 절제되고 이제 단아한 어조, 그렇죠?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가 처한 노동 현실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 가치를 묻는 그런 말투입니다. 자, 시적화자가 이제 중요한데요. 시적화자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낸 노동자의 모습이고요.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죠. 또 힘든 하루를 보낸 삶의 비애를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동자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체념적인 태도를 지닌 화자예요. 그렇죠? 또 화자인 중년의 노동자는 어때? 흐르는 강에서 삶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물과 나와 달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일을 마치고 강변에서 삽을 씻으며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자는
하루의 일이 끝나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고 있죠. 또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예,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저물고 저무는 반복적인 표현인데요. 자신의 어떤 암담한 생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에 저물고 저물어 가고 있다. 노래하면서 희망이 없이 절망적이라고 지금 여기는 장면이에요. 다섯 번째, 그는 삽을 씻으면서 어때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화자는 특정 시대나 사회 혹은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화자죠. 그래서 시적 화자 자신이 등장을 했고요. 전형적인 인물이 화자가 체험한 현실을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형적인 인물이 화자 자신일 경우에요. 물론 관찰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현상 특징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절제된 감정이에요. 시인 스스로가 시적 화자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중시가 가지고 있는 흠이 있는 요소인 지식인 화자의 목소리와는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적 상황과 불균형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삽을 씻고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다. 그렇죠? 또 현실에 슬퍼하고 체념하죠.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들. 또 자신의 삶을 흐르는 물과 썩은 강물에 뜬 달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주죠. 어떤 거? 스스로 깊어가는 강,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자, 피동적인 표현 썼잖아요. 그렇죠? 자, 유사한 속성의 자연물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부각하겠다. 썩은 물 같은 것들이요. 또 시인은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모순과 부조를 드러내는 거고요. 또 화자는 하루의 노동을 마감하고 삶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내는 일종의 정화의식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는 희망이 없이 반복되는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요. 산업화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자,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 이런 장면들, 그리고 무기력, 체념, 이런 것까지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19의 반복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게 반복이 됐어요. 또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켰죠. 이 깊어가는 강, 이런 거, 슬픔을 같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강을 통해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난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가 있습니다. 그 박재삼의 흥부 부부상이라는 시인데요. 이 부부간의 진실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서정재의 무등을 보며라는 작품도 있어요. 가난을 이겨내려는 삶의 긍정적 자세. 가난이 한낱 남노,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 시험에 연결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난을 부정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러한 관점. 그래서 신경님의 농부라는 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그 관점의 차이도 확인하시면 시험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강의 삽을 씻고를 굉장히 정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된 프린트와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맞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공부 고맙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고 구독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